반갑습니다. 식이요법 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삼겹살 먹고 곱창 먹고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식이요법에서 단백질은 20%, 많게는 30% 정도의 용량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량은 다른 영양 권장량에서도 비슷한 양이거든요. 절대 단백질을 많이 먹는 양은 아닙니다. 이것을 2000칼로리 성인 용량으로 기준을 봤을 때 약 100g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물론 이 100g은 단백질의 무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기 100g 또는 육류 100g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육류로 따지면은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량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400g 정도가 됩니다.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할 때 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초반에 이 식이요법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주 에너지로 쓸 때 단백질이 훨씬 좀 더 빠르게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초반에 잘 활용하는 것이 빨리 에너지를 올려서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이요법을 하실 때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고기를 먹기 싫어하세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를 적용하려면 사실은 소화가 편한 고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백색육에 해당이 됩니다. 닭고기가 해당이 되죠. 생선 중에서도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 갈치, 가자미 같은 것들을 먼저 이용하신다면 소화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빨갛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백색육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리는 지방이 조금 더 있지만 오리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소화가 잘 되신다면 이제 적색육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사실은 곱창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다이어트가 잘 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고기가 좋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자연에서 키운 육류가 훨씬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초를 먹여서 키운 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도 좋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도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고기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되게 좋기 때문에 목초를 먹어서 키운 소를 먹는다면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맨날 이런 고기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어렵죠.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다가는 보통 식이요법을 하지 못하고 손을 들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할 수 없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공기를 사용해서 먹었을 때도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해독이 잘 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조리 방법은 어떨까요? 고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때는 구워 먹는 방법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구워서 열을 많이 가할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도 많이 생기긴 하죠. 그래서 구워 먹는 방법도 좋지만 찜을 쪄서 먹는다든지 삶아서 먹는다든지 보쌈 같은 경우죠. 또는 샤브샤브 같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육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구워 먹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기를 레몬즙이나 식초에 10분 동안 재워둔 다음에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구워지게 됩니다. 즉 열을 조금 덜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들이 60에서 90%까지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백질량을 자기 몸무게 곱하기 1g 또는 0.8g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적절한 양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인 남성 70kg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g 또는 5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죠. 이런 이론이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하루에 몸무게당 0.5에서 0.6g 정도의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많은 용량인 0.8에서 1g 정도를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분해되는 것을 채워주고 우리 몸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단백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떨 때 활용하는 게 좋으냐면 이미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고 싶다. 바로 이 용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육이 부족하고 또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거나 면역력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이 당연하죠. 1.2g에서 2g까지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주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고 2.5g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곳까지 왔다, 이것이 달성되었다 느끼셨을 때는 몸무게당 1g이나 0.8로 낮춰서 좀 더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부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노인분들 단백질 양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나 근육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탄고지를 하면서 면역력도 키우고 근육량도 늘려서 건강한 식단 하시길 바랍니다.